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검사입니다. 어디 가서 직업이 검사라고 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도 저에게 극찬한 대우를 해주고는 하죠. 검사가 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대가 없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검사라는 이 직업 때문에 부모와 형제들과의 연을 끊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자식이 검사가 됐다고 하면 소 한 마리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이는데 저희 엄마는 죽어도 제가 검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을 허락해주지 못하겠다며 머리를 싸매고 눕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직업에 너무나 만족했고 이 직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연을 끊게 되더라도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류는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 직업을 혐오할 정도로 반대하던 저희 엄마가 결국 제 직업을 인정해주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엄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를 해서 그런 날이 온 건 아니고요. 그럴 만한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엄마가 왜 검사라는 직업을 그토록 반대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직업은 형사였습니다.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의 직업도 형사였지요. 저희 아버지와 엄마가 인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희 외삼촌 덕분이었습니다. 박 형사, 진짜 미안한데 지금 바쁜 일 없으면 정문에 있는 내 동생한테 물건 하나만 받아와 줄 수 있을까? 동생이 지금 내 수건을 가져왔는데 내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이야. 박 형사가 대신 좀 받아와 줘. 정문으로 가면 되나요? 제가 선배님 대신해서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엄마는 형사였던 외삼촌의 심부름 때문에 경찰서를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아버지와도 자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버지가 먼저 저희 외삼촌에게 엄마를 소개해달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 여동생 말이에요.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부탁 잘 안 드리는데 선배님 동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 동생을 소개해달라고? 박 형사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잘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을 소개해주기엔 조금 고민이 되네. 일단 고민을 조금 해볼게. 처음 외삼촌은 저희 아버지에게 엄마를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을 소개해달라는데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선뜻 소개해주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아주 끈질기게 외삼촌에 따라다니며 엄마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내 동생을 소개해달라는 거야? 내가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예쁜 애 하나 소개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내 동생은 포기해. 내 동생 오빠들밖에 없고 귀하게 자라서 아무한테나 소개 못 시켜줘. 선배님, 지가 아무 나이입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저 진짜 선배님 동생한테 첫눈에 반해서 그렇습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떡합니까? 선배님이 책임지세요. 외삼촌은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뒷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동기와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캐묻고 다닌 것이었죠. 박 형사? 사람이 싹싹하고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인상도 좋아서 1등 사익감이라고. 우리 저에서 박 형사 탐내는 사람들 엄청 많아. 박 형사 소개팅전이 엄청 많이 들어왔을걸? 박 형사 이상한 적은 없었어? 성격이 조금 욱하는 성격이라던가 이상한 취미가 있다던가 상한 없었지? 너 지금 박 형사 수사하냐? 박 형사 딱 보면 몰라. 시골에라 순진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 박 형사 부모님 시골에서 크게 병도사 하신다는데 쉬는 날만 되면 고향 내려서 일 도와주고 그런다더라. 요즘 세상에 그런 아들이 어딨냐? 외삼촌은 아버지의 뒷조사를 완벽하게 끝내고 난 뒤 아버지에게 엄마를 소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외삼촌이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난 후에 아버지를 소개해 준 것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는 천생연분처럼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잘 맞는 한 쌍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해요. 은숙이 언니가 자기 일 그만둔다고 저보고 대신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인데 근무 시간이 짧아서 많이 어렵지 않다더라고요. 당신이 일은 무슨 일이야? 당신한테 아이 넷 낳게 만든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일까지 시켜?
우리 애들만 해도 넷이에요, 여보. 당신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6식구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저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절대 이럴 생각하지 마. 나 당신 손 더 이상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도와주신댔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와 엄마가 금술이 좋아서였는지 이남 이녀로 4명의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아이가 넷이라 아버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엄마가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뜯어말리셔서 엄마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근무 중 불의의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 마트에서 일하기로 했어.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 식구들 먹고 살려면 누구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어머니 지금까지 일 한 번 해보신 적 없으신데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랑 둘째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첫째랑 둘째는 이제 성인이라 엄마가 걱정은 없지만 셋째랑 막내는 아직 많이 어리잖니. 엄마가 첫째랑 둘째 너희까지 챙겨줄 여력은 안 되니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하고 엄마가 셋째랑 막내 챙기도록 할게.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엄마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불행 중 다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첫째 오빠 나이가 22살이었고 둘째 오빠가 20살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제 살 길 알아서 찾아가러 가셨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던 저와 막내를 엄마가 마트 일을 하며 먹여 살리셨습니다. 애영아, 오늘 아침에 큰오빠랑 작은오빠한테 전화 왔는데 큰오빠 형사 됐고 작은오빠는 자동차 회사에 합격했단다. 오, 큰오빠 드디어 형사 된 거야? 작은오빠도 너무 잘 됐다. 엄마, 이제 나랑 도영이만 잘 되면 되겠네. 큰오빠가 아버지를 따라 형사가 된 모습을 보고 저도 남몰래 형사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외삼촌 그리고 오빠처럼 멋진 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가족들 앞에서 나도 형사가 되겠다고 말을 하자 엄마가 식겁을 말리셨습니다. 네가 형사는 무슨 형사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간호학과나 들어가. 어디 개집이가 겁도 없이 형사를 하려고 해. 여자는 형사하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도 외삼촌도 오빠도 다 형사인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는데. 나도 형사하고 싶어. 안 돼. 엄마는 아직도 너희 오빠 때문에 걱정돼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있다고. 그런데 너까지 형사가 되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그래. 나는 너희를 너희 아버지처럼 잃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순직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오빠와 제가 아버지처럼 세상을 떠날까 두려워하셨습니다. 큰오빠가 형사가 되었을 때 엄마가 티를 안 내서 몰랐었는데 엄마는 오빠가 형사가 된 이유로 오빠 걱정에 잠을 이루시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러든 말든 저도 형사가 되겠다고 끝까지 우기자 외삼촌과 큰오빠까지 엄마에게 합세해 저를 말렸습니다. 애영아, 오빠가 형사가 돼보니까 알겠더라. 형사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하기 쉬운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아. 오빠도 엄마처럼 네가 형사가 되는 건 반대야. 그래 예영아, 엄마나 오빠 말 듣고 차라리 다른 꿈을 꿔라. 삼촌은 웬만하면 애영이 응원하고 싶은데 형사는 네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정하고 싶으면 변호사 해보는 건 어떻겠니? 차라리 변호사가 더 낫지 않겠어? 제가 형사가 되는 걸 반대하던 가족들은 저를 달래려고 하는지 갑자기 변호사가 되라고 설득시켰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제 마음을 돌리려고 형사라는 직업과 최대한 비슷한 직업을 들이대며 아무 말이나 뱉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나 형사보다 변호사 일이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변호사는 여자도 많이 하니까 애영이 너는 변호사 일하면 딱이겠다. 애영이 외삼촌이랑 오빠 말 듣고 하고 싶거든. 차라리 변호사나 해라. 엄마, 변호사는 뭐 아무나 돼요? 그리고 검사는 또 아무나 되냐고요. 애영이 지금 성적으로는 변호사 근처에도 못 갈 거예요. 애한테 괜한 헛바람 넣지 마세요. 그건 그렇지. 그래도 판검사 근처는 못 가더라도 열심히 하면 변호사 근처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정 안 되면 법무사라도 하면 되겠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나 싶었습니다. 엄마와 외삼촌 그리고 큰오빠는 저를 설득시키다 말고 제 머리로는 절대 판검사가 될 수 없고 변호사 근처에도 갈 수 없다며 자기들끼리 저를 무시하고 제 앞길에 대해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 자극을 받았던 저는 검사를 목표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고이라 많이 늦은 시기이긴 했지만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싶었습니다. 일단 대학부터 잘 가서 졸업 후 로스쿨을 가면 되니 안 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로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혜영이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엄마가 형사 되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변호사라도 데려오고 그러는 거니? 아니, 나 검사 될 건데? 엄마랑 외삼촌이랑 큰오빠가 나 절대 판검사 근처에도 못 갈 거라고 했지.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여주고 말 거야. 혜영아, 그땐 엄마랑 삼촌이랑 오빠가 잘 몰라서 했단 말이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엄마는 당연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우리 딸 믿고 있었지. 그러니까 기분 풀고 적당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해. 알겠지?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던 저는 변호사나 하라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로스쿨에 들어가서도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연애도 하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며 놀기도 했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고 검사를 목표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엄마, 봤지? 나 안다면 아는 사람이야. 비록 판사는 못 됐지만 검사는 됐어. 로스쿨 들어가서 공부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판사하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판사가 될 운명으로 태어난 애들이더라고. 머리가 그냥 남달라. 아니 혜영아, 판사고 나발이고 네가 무슨 검사를 하겠다는 거야. 엄마는 절대 반대다. 솔직히 검사나 형사나 다를 게 뭐가 있니? 나쁜 놈 잡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엄마, 검사랑 형사는 엄연히 다른 일이야. 그리고 위험할 게 뭐가 있어? 나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도움받으면서 일하는 건데? 그리고 여자 검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엄마는 제가 검사가 됐다는 말에 속상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엄청 불안해하며 당장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죠. 엄마, 이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돼. 나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 일 없어. 그리고 아버지는 운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된 거지. 모든 형사가 아버지처럼 순직하시진 않잖아. 그래도 그런 일 안 하는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이잖아. 엄마는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검사는 하지 마. 엄마 부탁이야. 큰 오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엄마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일을 그만두러 갈 수가 있어? 오빠는 그래도 남자잖아. 남자는 그래도 지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여자인 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 너 그 범죄자가 칼 들이대면 피할 수는 있어? 엄마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엄마와의 대화를 단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저를 붙잡고 검사 일을 그만두라며 애원하셨습니다. 혜영아, 요즘 변호사가 검사보다 돈 더 많이 번다는데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돼보는 건 어때? 엄마는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 호강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니? 엄마, 진짜 제발 그만해. 엄마 때문에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다른 집 자식이 검사 됐다고 하면 소 한 마리까지 잡으면서 동네 잔치 벌이던데 엄마는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냐고. 나는 네가 검사 되고 나서 잔치가 아니라 초상 치를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하필 검사가 된 거냐고. 너희 오빠도 너도 사람 속속인데 재능이 있어.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니?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도 저는 미안한 감정도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딱선이 없는 어른처럼 보였죠.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공주대접하고 살아서 엄마가 아직도 이러는 것 같아. 아버지 일 때문에 엄마한테 트라우마가 생긴 건 알겠지만 이렇게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나 더 이상 엄마랑 못 살 것 같아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결국 저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오는 날에 엄마는 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그래도 엄마 옆에 있어야 엄마가 안심이 됐지. 엄마 안 보이는 곳으로 가버리면 엄마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 안 죽어. 안 죽을 테니까 제발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막내 도영이 챙기면서 살아. 그리고 엄마, 정말 미안한데 정신병원 가서 치료 좀 받아봐. 이러다가 엄마도 나도 죽겠어. 심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긴 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엄마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엄마도 더 큰 정신병을 얻을 것 같았고 저도 그런 엄마 때문에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았죠. 저는 살고 싶어서 엄마에게서 도망을 쳐서 망정이지 엄마는 가만히 뒀다가는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언니 집 나오고 엄마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어. 언니 지금 잠깐 올 수 있어? 엄마가 언니 찾고 있어. 언니 지금 바빠서 못 가. 오빠들이 간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언니 지금 못 가서 미안해. 언니, 그냥 엄마 말대로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 안 돼? 이러다가 엄마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검사나 변호사나 다를 거 없잖아. 제가 집을 나갔던 날 엄마는 결국 실신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엄마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을 할 줄 알았는데 엄마도 저를 포기한 듯 했었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점차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거의 2년 만에 명절날 본가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영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검사랑 연애 중이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응. 나 같은 집에 있는 선배랑 사귀는데? 만난 지 1년 정도 됐어. 엄마한테 말 못한 건 미안해. 엄마랑 나랑 연락 안 한 지 좀 됐잖아. 근데 나 그 선배 돌아가신 우리가 아버지 같아서 만난다? 아버지처럼 나 공주 대접해주고 사람이 엄청 다정하고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야. 일부러 저는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닮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도 했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저희 엄마가 안심하고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엄마는 정색이라는 정색은 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도 말했습니다. 참 잘 나간다, 잘 나가. 검사 돼서 검사 만나고 아주 너만 살판 났다, 그치? 엄마가 네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너만 좋으면 그만이지? 엄마,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했어? 나도 엄마 걱정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 검사된 지 2년 됐고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잖아. 나도 일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니?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잘못이야? 네 오빠 형사에 너 검사된 거 그것만으로 너무 괴롭고 힘든데 뭐라고? 남자친구도 검사라고? 절대로 그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나는 검사 사위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엄마는 검사 사이가 생기면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도대체 엄마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라 말아야? 엄마는 나 걱정한다는 핑계로 날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엄마는 내 행복 따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너 엄마한테 그 결혼 허락받고 싶으면 둘 다 검사 그만두고 와서 결혼 허락받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검사일하고 있으면 절대 결혼 허락 못 해줘. 내가 하는 결혼인데 왜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허락 안 해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할 거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결혼을 못해? 제 말에 엄마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시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자 큰오빠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 아니면 좋게 말해도 되잖아. 엄마가 네 걱정하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오빠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오빠가 알기는 해? 오빠는 형사가 돼도 남자니까 괜찮다는데 나는 여자라서 안 된대. 여자고 남자고 형사고 검사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엄마 솔직히 너무 유난스럽고 과하잖아.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린이가 알아서 할까봐. 네가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 엄마가 좀 과해 보여도 네가 참고 엄마한테 져주라고. 어쨌든 엄마는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왜 자꾸 너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냐? 큰 오빠의 말에 작은 오빠와 동생이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가족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많은 가족 중에 내 편이 하나도 없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미안다는 말로 내 숨통을 옥죄이고 있다고. 검사가 된 게 잘못이야? 범죄자가 된 것도 아니고 검사가 된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걱정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엄마 정신과 치료받아야 될 정도야. 오빠들은 엄마 그냥 지켜보지만 말고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 야, 너 말 다 했냐? 엄마가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렸다는 거야? 너나 적당히 해. 엄마 멀쩡하고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 줘야 돼. 우리가 너 없는 동안 엄마 잘 설득시켜 볼 테니까 너는 갈 때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를 하고 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사과를 해? 그리고 엄마 설득시켜봤자 소용없을걸? 엄마 정신병 맞고 그거 제대로 치료되기 전까지 절대로 나 이해 안 해주실 거야. 엄마가 나 이해해줄 때까지 나도 엄마랑 연락할 생각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알아. 모진 말들만 내뱉은 후 저는 엄마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도 형제들도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땐 저에게 가족 따윈 없어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검사가 되고 난 후 2년 동안 엄마와 제대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냥 잘 풀어보려고 마음먹고 간 건데 결국 풀지는 못하고 관계가 더 악화되어 저도 많이 속상하긴 했습니다. 검사가 되고 나서 매 순간 이성적이게 생각하고 사람 앞에선 냉정하고 강해져야 된다는 직업의식 때문에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는데 그날 아주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 제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자 남자친구가 저를 달래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한테는 애영이 네가 너무 소중한 딸이라 그 사랑의 차가 넘치셔서 사랑하는 만큼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네가 어머니 조금만 이해해줘. 그리고 네 말대로 어머니 심리 상담 받으시고 치료받으면 괜찮아지실 거야. 화나고 속상하다고 예전처럼 어머니랑 연락 끊고 살지 말고 어머니 마음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어머니 도와드리자. 아니? 나 엄마 더 이상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자기들끼리 다 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가족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속 편해. 남자친구는 엄마와 제가 화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미 엄마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저는 엄마뿐만 아니라 오빠들과 동생의 연락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자 큰오빠가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애영아, 그날 오빠가 미안했다. 작은 오빠도 미안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만 화 풀고 엄마한테 연락 좀 해줘. 엄마 말 안 하셔도 네 연락 기다리는 것 같아. 연락해봤자 또 일 그만두라고 이상한 소리만 하실 텐데 내가 왜 연락을 해? 그리고 엄마가 연락하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겠지. 우물도 급한 사람이 판다고. 엄마가 진짜 내가 보고 싶고 궁금하면 먼저 연락할 거야. 애영아, 너 진짜 독하다. 뭐가 너 이렇게 만든 거니? 이 일하면 다 너처럼 되는 거냐? 너 진짜 내가 알던 애영이 맞아? 오빠도 엄마랑 똑같아. 도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랑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엄마한테 받는 상처가 커서 그러는 거잖아. 나 일 시작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오빠랑 엄마랑 진짜 다 돌아버린 것 같아. 그렇게 1년을 또 가족들과 안 보고 살았습니다. 문자 한 통도 나누지 않고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아도 가족들이 궁금하거나 그립지가 않더군요. 일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날 괴롭게 하는 혹을 떼는 것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일하던 근무지도 옮기고 가족들과 거의 연을 끊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서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며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일하고 있어?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통화 가능해? 제발 내 전화 끊지 마. 도영아,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지금 통화 가능하니까 말해도 돼. 전화 안 끊을게. 사실 엄마랑 두 오빠들이 미운 거지 동생에게는 미운 감정 따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감정들만 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 온 동생이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언니, 엄마가 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친구 전화로 연락했어. 도영아,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오빠들한텐 연락 없었는데? 오빠들이 언니가 연락 안 받을 거라고 해서 연락 안 한 것 같은데. 언니, 엄마 폐암이래. 엄마 수술 날짜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폐암이라는 동생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동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들 말로는 다행히 폐암 초기라 항암도 필요 없고 바로 수술만 하면 된대. 내가 볼 때도 엄마 크게 아파 보이지 않고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암이니까 언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연락했어. 나 지금 잘못한 거 아니지? 당연히 잘못한 거 아니지. 전화해줘서 고마워 도영아. 엄마 연락처 그대로야?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엄마 번호 그대로고 엄마 지금 집안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 내가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엄마가 괜찮다고 자꾸 일하는데 언니가 가서 엄마 좀 말려봐. 엄마 그래도 폐암인데 그렇게 일하면 안 되잖아. 동생에게 엄마의 소식을 듣고 저는 하던 일도 뒷전으로 미루고 엄마가 일하고 있다는 마트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엄마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직원들 도움으로 엄마가 일하고 있는 위치를 알아낸 저는 곧장 엄마가 있다는 식품 판매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최진숙 씨 아시나요?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만날 수 있나 싶어서요. 진숙 언니 여기 있긴 한데 누구신데 진숙 언니를 찾아요? 아, 네, 저 최진숙 씨 큰딸인데요. 엄마 만나려고 왔는데 어디쯤에 있을까요? 어머, 진숙 언니 검사 딸이야? 아, 진숙 언니, 저희 김치 파는 데 가면 있을 거예요. 딸이 듣던 대로 엄청 예쁘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는 바로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멀리 김치 시식 코너에서 사람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엄마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멀리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가 시식을 하던 어느 한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이것이 얼마짜린지 알아요? 어디 감히 내 옷에 김치 국물에 튀겨? 당신 이거 어쩔 거야? 나 오늘 이거 처음 입은 날이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튀긴 게 맞나요? 저는 그냥 고객님한테 종이컵만 건넸을 뿐인데요. 고객님이 드시다 흘리신 게 아닐까요? 뭔 개소리야? 당신은 장식으로 날렸어? 당신이 건네주면서 튀었잖아. 당신 지금 당장 세탁비로 5만 원 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제가 엄마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엄마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처먹고 네가 흘려놓고서 지금 누구한테 잘못을 뒤집었시오. 그리고 그렇게 비싸 보이지도 않은 옷인데 뭔 5만 원씩이나 내놓으라고 해. 당신 사기꾼이야? 희년이 감히 이 마트에서 이딴 일이나 처하는 주제에 어디 감히 고객한테 대들어?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너 진짜 죽고 싶어? 고객이 왕이고 몰라서 그래? 여기서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잘할 수 있으면 잘라보라고. 그리고 왕 같은 소리 하네. 당신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왕왕거려? 내가 볼 때 순 거지 같은데 내가 순순히 참을 줄 알았어?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랑 싸우고 있던 고객이 시식대 앞에 놓은 김치를 집어들더니 엄마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엄마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고객은 엄마가 바닥에 쓰러지든 말든 눈에 보이는 김치와 물건들을 엄마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저기요, 그만두지 못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당장 멈추세요. 당신은 빠져.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당신이 뭐 이 사람 딸이라도 돼? 지나가던 길 그냥 지나가라고. 나는 고객으로서 정신 나간 직원 교육 중이니까 신경 꺼. 격분한 저는 가방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그 고객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기도 하고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땐 저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땐 그 사람에게 제가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 이 사람 딸 맞고요. 현직 검사입니다. 당신이 지금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처음부터 똑똑히 지켜봤으니까 각오하세요. 저 오늘 있었던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말에 고객의 눈동자가 심히 흔들리더니 다급하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이 우리 아들이 선물해준 옷이라 제가 잠깐 정신을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CCTV에 그쪽이 방금 저희 엄마한테 했던 짓들 다 찍혔을 테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경찰 부를게요. 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절대 경찰까지 넘어오면 안 돼서 그래요. 검사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학생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면 더더욱 그대로 넘어갈 수 없겠네요. 학교 측에도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치범벅이 된 엄마를 말없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눈물이 흘러나올 뻔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를 꽉 깨물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눈물을 보이셨지만요. 엄마가 이런 못난 꼴 보였어. 미안해. 너한테만큼은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됐었는데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됐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아픈 사람이 왜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이런 꼴 담당했을 거 아니야. 아직 팔팔한데 그것 좀 아프다고 집에서 쉬면 너희 오빠들만 고생이잖아.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벌고 늙어서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면 건강할 때 부지런히 살아야지. 엄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제 그만 이래. 병원비 걱정도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라고. 나 검사야, 검사. 마트로 경찰을 부르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해결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끌어안고 두 눈이 붕어눈이 되도록 울었었죠. 영아, 엄마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 검사라는 직업이 조금 위험하긴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네가 검사 아니었으면 그 여자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겠니? 그리고 일 처리가 이렇게 쉽게 됐겠어? 에휴, 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나같이 힘없는 서민보다 돈 많은 부자들을 더 챙긴다고. 아니야, 엄마. 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 솔직히 이번 일은 엄마 말대로 내 직업 때문에 잘 처리된 것 같기는 해.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절대로 먼저 고개 숙이지 않거든. 그치? 형사인 너희 오빠가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빌진 않았을 거야. 뭐 어쨌든 검사가 좋기는 좋구나. 그 권력의 맛을 알겠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권력 때문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 생각보다 그런 권력 없어. 엄마가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웃기고 허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좋게